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사람의 심리가 이상한 게 돈 1억 모으는 건 언제 다 모으냐 하면서 집값 1억 대출받는 건 적게 받는다 생각해요. 사실 이상하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1억 대출 받는 거 가지고 집을 못 사요. 그만큼 집값이 비쌉니다. 예.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어. 영끌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아파트를 구입할 때 1억 대출 받는 건 예산일이에요. 지방도 마찬가지고. 근데 영끌은 1억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1억 대출 받는 거 가지고 영끌이라 안 부르죠. 영끌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 4억, 5억. 네. 그 정도 넘어가야 되죠. 근데 사람 심리가 좀 어느 정도 이상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아파트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아니면 못 산다. 아파트 들어가야 된다. 결혼하면 아파트 있어야 된다. 이 논리가 언제부터 대한민국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맞잖아요, 여러분. 언제부터 결혼 시작을 아파트에 시작을 합니까? 그리고 꼭 아파트에 키워야 된다. 뭔가 이렇게 좀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맞잖아요, 여러분. 아파트에 저렇게 목을 안 매면 처음부터 연끌을 해가지고 무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뭐 신도시 아니면 못 산다. 아파트 아니면 결혼 시작 못 한다. 내 집 마련 못 한다. 뭔가 이런 논리가 어느 순간 젊은 사람들이 어떤 머릿속에 딱 박히면서 내 집 마련 기준이 무조건 아파트가 돼버렸어. 아파트 아니면 집도 아니야. 뭐 원룸이나 오피스텔, 뭐 빌라는 집도 아니에요. 아니, 아파트가 아니어도 살 수 있고 신도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 아파트 신도시 노래 부르신 분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가장 절단나게 생겼잖아. 왜냐면 신도시의 연끌 비중이 절대로 높잖아요. 신도시가 집값이 뻥뻥 뛰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연끌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도시들 보면 다 신도시입니다. 뭐 동탄, 평촌, 광교, 그리고 송도, 청라, 검단 신도시죠. 근데 여기가 집값 버블이 피어올랐을 때 모락모락 껑충껑충 오르다가 이제 거품이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여기 들어가신 분들 못해도 4억은 그냥 받았어. 그때 금리가 쌌으니까.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지고 집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람이 이제 집을 살 때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가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들어갔다는 게 문제예요.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였고. 애초에 우리가 뭐 집을 살 때 영끌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런 것을 함부로 저지르면 안 되는데 너도 나도 했잖아. 너도 나도. 어떻게 빚을 최대한 끌어가지고 집에 들어갈 생각만 했지 이 빚을 어떻게 갚아 나갈까. 만약에 혹시나도 금리가 올라가서 지금 집값에서 내려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방법론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부터가 신도시 아파트 아니면 뭐 결혼 못한다 못 산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쉽게 나오고, 오히려 지금 보면 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지금 절단나게 생겼잖아요. 힘들게 생겼죠. 저는 그런 거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트 노래를 부를까? 물론 아파트가 이제 주거 공간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곳은 맞아요. 근데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살려면 살 수 있거든요. 빌라도 살 수 있고 아니면 투룸스 이름에도 시작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뭐가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가진 것도 많지 않은데 가진 게 많이 없으면 좀 어느 정도 내려놓고 본인들이 가진 돈의 수준에 맞게 시작하면 되잖아요. 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허영심과 욕심이 심하다고 생각해. 결혼할 때 무조건 아파트 아니면 안 돼. 아니 자기들이 자취할 때는 원룸에 시작을 했잖아. 원룸에서 왜 시작을 했습니까? 원룸에 살 수 있잖아. 혼자서 살 수 있으니까 원룸에 계속 쭉 살았잖아. 그러다가 이제 결혼할 때쯤 되니까 부모님한테 손 벌려가지고 손 벌려도 안 되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연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방 하나에 살았잖아. 여자분도 한번 생각해봐. 결혼하기 전까지 그냥 원룸에 살았잖아요. 근데 왜 결혼할 때는 아파트 노래를 불러? 그 좁디 좁은 원룸에 살면서 냉장고도 쪼매난 거 있잖아요. 그 원룸 가보면 그 쪼매난 냉장고에 어떻게 마실 것만 넣어놓고 살았잖아요. 잘 살았잖아.
둘이 가진 돈이 없잖아요. 그럼 가진 돈이 없으면 좀 어느 정도 포기할 건 포기하고 무리하지 않고 살려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괜히 욕심 부려가지고 아파트만 아니면 안 돼. 신도시 아니면 안 돼. 그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영끌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잖아. 언제부턴가 나는 이상해. 우리나라 사람들 언제부터 이렇게 아파트가 기본값이 되어버렸는지. 기본값이 아니죠. 전 국민이 아파트 살게 하려고 뭔가 작정한 것 같아. 아파트가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나쁜 것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일단 요즘에 아파트는요. 내인 난방비가 폭탄으로 나옵니다. 장난 아니게 나와요. 요즘 아파트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란다가 아예 없죠. 베란다가 사실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난방을 훨씬 더 많이 틀어야 돼요. 막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난방비 폭탄 맞았을 겁니다. 신축 아파트 같은 데는. 폭탄 맞았을 거예요. 뉴클리어. 뭣도 모르고 틀다가. 앞으로 그런 폭탄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신축 아파트든 여러분 웬만한 데는 층간소음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층간소음 다 있어요. 요즘에 10년 이래 지어진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싹 다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내장재가 약해요. 그래서 이 방바닥을 두들겨 보면 뭔가 비어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의자 끄는 것도 소리가 다 들려요. 요즘 아파트는요. 여러분 아파트 신축 아파트나 좀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가가지고 방바닥을 한번 두들겨 보세요. 그러면 뭔가 비어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비어있는 소리. 요즘에 보면 마감재를 이렇게 속을 완전히 꽉 채워가지고 안 해요. 시공할 때. 안이 비어있어. 비어있기 때문에 소리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대로 다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축 아파트가 요즘에 층간소음 문제가 더 심해요. 훨씬 더 심해. 그 아파트는 또라이 없는지 아십니까? 빌런 없는지 아세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아파트에 뭐 캣맘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술 먹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요.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소란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가 절대 조용한 곳이 아닙니다. 물론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을 봐야 돼. 아파트 얘기하기 전에 내가 가진 능력을 봐야 돼요. 우리가 1, 2억 정도 대출받았으면 이렇게 힘들다는 소리 안 했을까요, 아마. 자기 능력에 맞게. 근데 1, 2억이 아니잖아요,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는 분들 1, 2억 아니잖아. 한 5, 6억. 심한 사람은 10억 플러스 알파도 있어. 아니, 자기네들이 평생 벌어본 적도 없는 돈을 왜 그렇게 대출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일할지도 모르고 직장이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잖아. 무조건 집 사가는 사람이 있다는 논리로. 뭘 사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태어난 애도 별로 없는데. 결혼도 안 하고 있잖아. 사실 결혼도 안 하면 아파트가 필요가 없거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파트라는 공간이 보통 가정을 꾸리는 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아파트 지어질 때 왜 화장실 2개 방 3칸 만들겠습니까? 자녀들 방 하나씩 주고 부부 방 하나 쓰고 그렇게 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아파트가? 9평 8산하고 5구가 4인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4인 가족 하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없죠 거의. 애 2명 거의 1명 또 놓을까 말까 하는 시점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결혼율 감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 감소하고 있고 혼인수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이루고 살 사람들이 앞으로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혼자 사는 입장에서 굳이 아파트가 필요할까? 혼자 살면 저 관리비도 부담스러운데? 안 그래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람 능력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해도 당장 뭔가 능력이 안 되면 현실에 맞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아파트 가려고 억지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전 국민이 아파트에 미쳐가지고 진짜 아파트 미쳐가지고 정말 미친 사람들이 굴러가게 생겼잖아요.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이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2가 되면 인생 10년 이상 후퇴죠. 가족들 고생시키고 난리통. 10년 아닙니다. 10년이 너무 짧습니다.
10년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비투란다. 이 영끌 비투 있잖아요. 10년 이상 후퇴 아닙니다. 15년, 20년이에요. B2는 모르겠다. 이분이 B2를 얘기했으니까. B2도 이제 빚에 따라 다른데, 한 8천만 원 있으면 10년이에요. 근데 이것도 있잖아. B2를 갚아 나가려면, 이건 그런 거야. 이 사람이 계속 직장을 다닌다는 전제를 깔아야 돼. 지금 B2가 되신 분들 보면, 직장을 다닌 사람도 있지, 직장 그만둔 사람도 있어. B2 된 사람들이 전업투자자도 많거든요. 무슨 계기로 자기가 무슨 투자하면 돈 많이 벌 것 같다고 직장 다니는 거 월급 받는 거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때려치고, 모니터 3개 놔두고, 전업투자로 빠진 사람도 많이 있어. 10년이 아니라 그 이상 후퇴예요. 10년 이상 후퇴라고 얘기할 거면 적어도 자기 직장을 다니면서 꾸준하게 갚아 나가서 재료를 만들어야 10년이지. 당장 직장도 없는데 뭐 어떻게 갚습니까? 15년, 20년. 제가 전에 1억 이상 빚 있으면 웬만한 못 갚는다고 했죠. 서민이 1억 이상 있으면. 왜 못 갚냐? 이 1억이 은행 담보로 1억이 아니에요. 은행도 있겠지만 신용도가 안 좋고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은행이 쉽게 1억의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금융도 있고 카드론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여기저기 돈 나올 수 있는 거 다 긁어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도 이제 이자가 높지만 이금융권이나 뭐 사채나 아니면 카드는 이자가 훨씬 더 높아요. 버는 돈이 있어도 원금 이자 갚으려고 하면 남는 게 없어. 직장을 다녀야 갚는 거지. 직장을 다녀야. 그리고 영끌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아니에요. 더 걸려요. 더 걸립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뭐 어떻게 대한민국이 전개될지 함부로 예측할 수 없겠지만, 지금 현구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금리 안 올렸잖아요. 다시 또 올려버리면, 미국이 올린 만큼 또 올려버리면, 또 아파트 금리 올라가겠죠. 제가 봤을 때 빨리 팔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좀 한번 멈췄잖아요. 미국이 올렸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다시 올려야 될 겁니다. 미국 올린 만큼. 좀 많이 올려야 될 거예요. 그럼 지금 금리에서 또 오르겠죠. 대출금리 또 오르겠죠. 그러면 10년이 아니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봐. 뭐, 비트야 뭐 10년? 영끌은 30년이잖아.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 아파트 대출할 때 보통 30년 약정으로 하지 않습니까? 20년, 30년. 그렇죠. 이제 팔리지 않습니다. 사실 실거주를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실거주를 할 것 같으면 영끌 안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웃긴 게 뭐냐 하면 영끌적이 지금도 우리가 일반 사람들한테 별로 좋은 소리 못 듣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영끌을 한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실거주를 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실거주를 할 사람들은 저렇게 무지하게 대출받지 않아요. 어느 정도 내가 갚아 나갈 범위를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르거나 말거나 그냥 나 여기 사는 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실거주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어차피 이 집은 계속 오르니까 한창 오를 때 난 팔아서 돈 많이 벌겠다 1올리잖아. 애초에 오래 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안 사면 손해기 때문에 내가 좀 비싼 돈 주고 산다 하더라도 집값은 계속 우상향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좀 올랐을 때 팔고 나오겠다 이거잖아. 신도시도 실거주 분들은 입장이 다르죠. 뭐 손해볼 수는 있겠지만 저분들이 어차피 살려고 들어온 거니까. 이 동네 쭉 살려고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영끌하신 분들이 괜히 실거주 하신 분들한테 피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끌했으니까 자기가 감당해야죠. 자기가 책임져야지. 자기 선택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이런 어떤 부동산에서 영끌이니 뭐니 하는 말 절대 튀어나와서는 안 됩니다. 따라해서도 안 되고. 무슨 집 하나에 내 인생을 배팅합니까? 그런 무모한 짓을 왜 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평생 고통받을 수 있는 건데. 평생 두고두고 고통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 아파트가 뭐라고? 신도시 아파트에 미쳐가지고. 신도시 아파트 하나 사는데 내 인생을 꼬라박는 그런 무모한 짓은
다시는 대한민국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